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이라는 DLMS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Deep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팔러시 그라디언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을 배우겠습니다. 저희가 Deep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value 펑션을 뉴럴 네트워크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DQN 방식이 있고, 팔러시를 뉴럴 네트워크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팔러시 그라디언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이 뒤에 것들이 팔러시 그라디언 방법인데, 오늘부터 배우는 것은 이 팔러시 그라디언 방법의 더 연장선에 있는 DDPG, TRPO, PPO 등을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DDPG를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DDPG는 Deep Deterministic Fallacy Gradient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어떤 거죠? Deterministic이라는 단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팔러시는 기본적으로 스토캐스틱 팔러시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스토캐스틱 팔러시 대신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저희가 DQN을 살펴볼까요? DQN은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DQN으로부터 해서 여기 스테이 스페이스가 디멘전이 아주 크거나 심지어 컨티너스 스테이 스페이스까지도 확장을 할 수 있었죠. 이것이 DQN의 가장 큰 성과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DQN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이 액션 스페이스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나이트게, 그것도 디멘전이 크지 않은 로우 디멘저널 디스크릿 액션 스페이스에 대해서만이 작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로보틱스나 이런 데에 DQN을 적용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액션 스페이스가 만약에 컨티너스라고 하겠습니다. 컨티너스 액션 스페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파이나이트게 액션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그림에서처럼 로봇의 관절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절을 이용해서 이 로봇의 팔을 오므리려고 하는데요. 그 액션이 여기 0도에서 여기 90도 사이로 이 관절이 움직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을 저희가 몇 도 각도로 움직일 것인가는 컨티너스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인위적으로 파이나이트로 줄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10도씩으로 잘라서 움직인다고 하겠습니다. 10도, 20도, 30도 이런 식으로 해서 90도까지 하면은 총 0도에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저희가 이것을 10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 10단계를 저희가 10개의 액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액션 0는 0도로 움직이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액션 1은 10도를, 액션 2는 20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액션 9는 90도로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은 10개의 액션으로 저희가 0도에서 90도 사이를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컨티너스 스페이스에 있는 액션을 저희가 디스크릿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몇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제약 조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관절을 움직일 때 10도, 20도 아니면 30도 이렇게 움직인 것은 너무 크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만약 로봇이 워킹을 하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 움직이게 하려면은 그 각도가 훨씬 더 섬세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것을 10단계로 나누지 않고 90단계로 나눠서 0도, 1도, 2도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37도, 53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상당히 정교하게 그 관절을 움직일 수가 있지만 하나의 관절에서 거의 90가지의 액션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관절에서 90가지 액션이 있는데
만약에 사족보행 로봇이 있는데 관절이 각 다리당 3개씩 해서 총 12개가 있다고 하면은 관절 하나당 90가지 방법이 있는데 관절이 12개면은 총 90의 12승계만큼의 액션의 종류가 있죠. 그러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하긴 했지만 그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실제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문제처럼 디스크리타이징을 너무 섬세하게 한다면은 커스 오브 디멘셔널리티, 조금 전 애처럼 각 관절마다 90가지 종류가, 그런데 그런 관절이 12개 있으면은 90에 12승, 너무도 큰 숫자가 되는 여기 커스 오브 디멘셔널리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관절이 움직이는 각도를 0도, 30도, 60도, 90도 이렇게 4단계로 나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관절마다 4단계이기 때문에 12개 관절에서 하면은 4의 12승이면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꽤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로봇이 걸어갈 때 30도나 60도를 한 번에 확 움직이게 되면은 실제로는 저희는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너무 단순하게 디스크리타이즈를 시키게 되면은 이 액션 스페이스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잘 활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데 매번 움직일 때마다 30도, 60도씩 움직이게 되면은 아마 제대로 걸어가는 로봇을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를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시키는데 만약에 너무 섬세하게 디스크리타이징을 시키게 되면은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액션 스페이스가 너무 커져서 저희가 다룰 수 없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고, 또 디스크리타이즈를 너무 느슨하게 한다면은, 심플하게 한다면은 모델의 성능이 형편없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의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가 그 액션 자체가 예민하지 않으면은 저희는 적당하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시킬 수 있지만, 모델의 그 액션이 아주 섬세한 것을 요구한다면은 그럴 때는 이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시키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DQ에는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컨티뉴어스까지 확장을 했지만 액션 스페이스 자체가 파이나이트로, 그것도 작은 사이즈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DQN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걸 배웠죠? 팔러시 그라디언 알고리즘을 배웠는데 대표적으로 A3C,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모델이 A3C인데 이 A3C는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죠. 왜 그러냐면 팔러시를 직접 뉴럴 네트워크로 저희가 어프락시메이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DQN의 단점을 A3C가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는 이름 그대로 팔러시를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 약자로 DPG라고 하는데 이 DPG는 어떤 것을 배우냐면은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를 배웁니다. 제가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기본적으로 팔러시 그라디언 알고리즘은 따로 언급은 안 했지만 이 앞에 스토캐스틱이란 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까지 배웠던 팔러시 그라디언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스토캐스틱 팔러시를 액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팔러시는 여기 주어진 스테이트에 대해서 각 액션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스토캐스틱으로 랜덤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는 뭐죠? 여기 스테이트이 하나 주어지면 그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액션이 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액터 네트워크에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DPG는 이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 위에서 팔러시를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크리틱으로는 여기는 액션 밸류 펑션인 Q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딥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
약자로 DDPG인데 이것은 핵심만 요약하면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여기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를 베이스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액터에서 사용되는 팔러시가 있죠. 그 팔러시를 저희가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를 사용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 위에서도 작동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는 크리틱으로 액션 밸류 펑션인 Q 펑션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크리틱으로 이 Q 펑션을 학습하기 위해서 DDPG에서는 Q 펑션을 학습하기 용이한 DQN을 사용할 겁니다. 이 크리틱에서 Q 펑션을 학습하기 위해서 저희가 DQN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DQN의 핵심 아키텍처인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와 타겟 네트워크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DDPG는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인데 여기 액터 네트워크이 에스티메이트 하는 팔러시가 DPG에 있는 방법처럼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를 에스티메이트 할 것이고, 그리고 이 크리틱 파트에서 이 Q 펑션을 에스티메이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QL 펑션을 학습하는 데 사용됐던 이 DQN을 그대로 사용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와 타겟 네트워크도 그대로 적용을 할 겁니다. 참고로 이 DDPG를 학습하는데 어려운 점 중에 한 가지가 여기 퍼포먼스가 모노토니컬하게 임프루브 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학습할 때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과정 속에서 성능이 임프루브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점점 오브젝트 펑션 값이 더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가 업데이트 될수록 오브젝트 펑션 값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 저희가 다음에 배우게 될 TRPO나 PPO입니다. 이 부분은 TRPO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를 적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학습하도록 만들었는데 저희가 팔러시 그라디언트 알고리즘을 배울 때 그 팔러시 그라디언트는 팔러시 그라디언트 티어럼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팔러시 그라디언트 티어럼을 기반으로 해서 이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되는 팔러시가 스토캐스틱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스토캐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 티어럼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스토캐스틱 팔러시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 티어럼을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는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 티어럼을 기반으로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팔러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스토캐스틱 팔러시는 어떠죠? 각 스테이트에서 액션에 대한 probability 펑션이었죠. 그런데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는 그냥 스테이트에 대한 함수로 표현됩니다. 액션이 스테이트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팔러시는 주로 파이로 표현하는데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는 이렇게 뮤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티어럼들에 의해서 계산된 팔러시 그라디언트를 답만 먼저 보면은 스토캐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 티어럼에서 얻어진 그 팔러시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저희가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 티어럼을 사용해서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하면은 그때 제가 업데이트하는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양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에서는 다른 공식을 사용해서 팔러시 그라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 업데이트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여기 밑에 스토캐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를 보면은 이것은 실제로 여기 스테이트과 액션 페어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죠. 스테이트과 액션 페어에 대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쪽은 스테이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이시 하나 주어지면은 그 스테이시에 의해서 이 액션도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테이트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만 정의된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스테이트 액션 두 개의 베리어블을 갖는 이 함수하고 그리고 스테이트, 즉 베리어블이 스테이트 하나만 있는 이 함수하고 어느 것이 더 어프록시메이션 하기가 쉬운가요? 그 말은 여기 스토캐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보다는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를 훨씬 더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적은 샘플로도 어프록시메이션 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 티어럼을 이용해서 여기 팔러시 그라디언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이걸 하기 전에 먼저는 스테이트 비지테이션 프리퀀시라는 것을 잠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특정한 스테이트를 방문할 프리퀀시인데 보통 프리퀀시라는 말은 정확히 확률은 아닌데 그것과 비슷한 형태를 취할 때 프리퀀시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스테이트 비지테이션 프리퀀시가 높다란 말은 거기를 방문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특정한 스테이트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팔러시가 이미 고정이 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팔러시에 대해서 이제 그 팔러시를 따라서 저희가 에피소드를 여러 개를 갖다 얻어낼 텐데 그 에피소드를 얻어냈을 때 그 에피소드 중에서 이 특정한 스테이트를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들의 스테이트가 자주 등장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특정 스테이트는 잘 등장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 프리퀀시를 따져보려고 하는데 그 공식이 여기 있는 로 파이 s라는 겁니다. 여기서 로는 스테이트 비지테이션 프리퀀시를 나타내고 그런데 조건이 주어진 팔러시에 대해서 이걸 찾는 거죠. 주어진 팔러시에 대해서 여기 특정한 스테이트에 얼마나 자주 오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에피소드가 처음 S0로 시작하는 것이 S'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처음 시작을 하는 제로 타임 스텝에서의 스테이트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에피소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초기 스테이트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스테이트를 지나고 또 지나고 특정한 t 타임 스텝에 여기를 도착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s는 뭐가 되는 거죠? t번째 타임 스텝에 스테이트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전히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면서 또 다른 스텝을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스테이트는 지금 t 타임 스텝 때 도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t 타임 스텝 때 그러니까 현재 여기를 말하잖아요. 이 t 타임 스텝 때 갈 수 있는 스테이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이 공식은 t 타임 스텝에서 s란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팔러시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은 정확히 t 타임 스텝에서 스테이트 s에 올 확률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 s란 스테이트에 정확히 t 타임 스텝만 온 것이 아니라 S0에서 올 수도 있고 S1에서 올 수도 있고 S2에서 올 수도 있고 여러 번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타임 스텝에 있는 확률을 다 더해서 이것이 S0에서 또 S1에서 S2에서 여기 각각에서 스테이트 S를 방문할 확률들을 다 썸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 더해준 것을 제가 스테이트 비지테이션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비지테이션 프리퀀시의 이 롤을 다시 한번 풀었으면은 특정한 팔러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정한 팔러시가 정해져 있죠. 거기에서 주어진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스테이트를 방문할 확률을 타임 스텝으로 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디스카운티드 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각 타임 스텝마다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줍니다. 이것을 곱해준 이유는 뒤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state visitation frequency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 S0 있죠? 처음에 어디에 시작하는지를 분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S'에서 시작할 확률을 말합니다. 이니셜이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 S'에서 시작해서 T라는 타임 스텝 지났을 때 S까지 올 확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초기 값이 정해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T 타임 스텝에서 S까지 올 것만 따졌잖아요. 그런데 이 오른쪽 식에서는 처음에 S'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여기서 T 타임 스텝이 지난 다음에 S'에서 S까지 올 확률로 분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왼쪽에서 보면은 최종적으로 S까지 오는데 처음 S0로 선택되는 것들이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스테이트의 종류에 대해서 썸을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S가 다 초기 값이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온 확률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만약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디스크릿이면은 썸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면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프리퀀시가 확률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것을 썸을 하면은 1이 돼야 되는데 1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테이트 비지테이션 프리퀀시를 모든 스테이트에서 썸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서메이션 기호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나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나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메이션 기호가 이 가운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T 타임 스텝에서 스테이시 S가 될 확률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데 그걸 모든 S에 대해서 썸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남게 됩니다. 이 값만 남게 되는데 이것을 썸하게 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썸한 것이 1-감마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은 여기 원래 위의 식에서 이런 식으로 1-감마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썸하면은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확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여기에다가 1-감마를 곱해주면은 이것이 확률 분포가 됩니다. 이것을 up to constant factor, 그게 이걸 말하는 거죠. up to constant factor로 해서 이것을 스테이트 스페이스 위에서의 확률 분포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테이트 비지테이션 프리퀀시를 사용을 해서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를 증명을 해서 이 식을 직접 얻어보겠습니다. 제가 그전과 비교하기 위해서 스토캐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 디어럼과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 디어럼을 같이 비교를 해보자 합니다. 여기 스토캐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 디어럼은 저번에 배웠던 팔러시 그라디언트 디어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다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펑션을 토탈 리워드의 익스펙테이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펑션이 이렇게 있는데 토탈 리워드로 하는데 저희는 그 토탈 리워드 값을 나중에 여러 가지 다른 함수들로 바꿨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return도 있었고 qvalue 펑션도 있고 advantage 펑션도 있고 temporal difference error도 있었죠. 저희는 여기서는 qvalue 펑션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qvalue 펑션의 expectation을 object 펑션으로 합니다. 여기 deterministic도 마찬가지예요. q 펑션의 expectation을 object 펑션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expectation 하는데 모양이 좀 바뀌었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것과 이것은 동일한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죠? 왜 그러죠? 제가 여기 오브젝트 펑션을 정의를 할 때 이 state action pair에 대한 이 qvalue 값에 대한 expectation을 취하는 거니까 여기 state, 이 state이 나오는 건 뭐죠? state visitation frequency를 따른다고 했죠? 정확히 말하면 확률은 아니지만 1-감마를 곱해서 확률처럼 이해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state은 state visitation frequency를 따릅니다. 그래서 state이 정해지고 나면은 이제는 액션은 어떻게 되나요? 팔러시를 따라서 또 스토캐스틱하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디터미니스틱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디터미니스틱에서는 여기 스테이시 스테이 비지테이션 프리퀀시를 따릅니다. 그런데 액션은 어떻게 되나요? 액션은 더 이상 스토캐스틱이 아니에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액션은 디터미니스틱하게 바로 결정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 액션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익스펙테이션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위에 팔러시 그라디언트 티어럼 같은 경우는 여기 스테이시 스테이 비지테이션 프리퀀시를 따르죠. 그리고 액션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스토캐스틱 팔러시를 따라가죠. 그런데 밑에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 티어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스테이시 스테이 비지테이션 프리퀀시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액션은 어떻게 되나요? 액션은 그냥 이 함수에 의해서 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Q밸류 펑션은 스테이트 하나로 결정이 되는 합성함수가 되는 거죠. 스테이트에서 액션이 결정되고 이 액션으로 Q밸류 값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합성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팔러시 그라디언트 티어럼을 보면은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리고 액션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다 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스테이트의 확률인 이것을 곱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적분을 하고 팔러시를 가지고 액션 스페이스에 대해서 또 적분을 해서 이 값을 적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것의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됐더니 결국은 이 값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팔러시 그라디언트 티어럼일 때 자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팔러시 그라디언트를 이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저희가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니까 여기 스테이트이 나타날 확률이죠. 스테이트 비지테이션 프리퀀시에 대해서 여기 모든 스테이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Q 값을 적분값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이 액션이 있는데 이 액션이 여기 있는 것처럼 스테이트에 대한 함수로 표현됐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합성함수가 됐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오브젝트 펑션의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라디언트를 지금 여기에다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적용하는 거나 여기에 적용하는 거나 같습니다. 이 그라디언트를 적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안에는 제가 이 Q 값을 세타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관계가 없는데 이 액션에는 지금 잘 보면 이 세타가 관련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먼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 액션으로 미분을 한 다음에 이 액션을 이 세타로 미분을 해야 되죠. 체인룰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체인룰을 사용하게 되면 이 Q 함수를 액션으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액션 함수를 세타로 그라디언트를 계산한 값이 여기 있죠. 그래서 저희는 체인룰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 값을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이것의 세타에 대한 그라디언트 값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면 이것을 바로 익스펙테이션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은 이 값의 익스펙테이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는 이 값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팔러시 그라디언트 티어럼에서도 여기 크리틱 파트가 있고 액터 파트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리틱 파트가 이렇게 있고 액터 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에서는 기존의 스토캐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 업데이트에서 사용됐던 이 식이 아니라 이 식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Deep Deterministic Partial Gradient DDP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DPG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이고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트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리틱에서는 Q 펑션을 학습을 하고 액터에서는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까지 컨트롤하게 되죠. 그 또 다른 방향으로는 DDPG는 여기 크리틱 네트워크에서 Q 펑션을 학습하기 때문에 여기 DQN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DQN에 있는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와 타겟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크리틱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방법과 액터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틱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보면은 로스 펑션이 DQN하고 똑같습니다. DQN에서 배웠던 것과 동일한 로스 펑션을 적용하는데 여기 로스 펑션을 보면은 DQN은 템포럴 디퍼런스 에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할 점은 여기 타겟 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비헤이비어 네트워크하고 타겟 네트워크가 구별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용이 있고 타겟 네트워크용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서 계산한 Q밸류 값과 타겟 네트워크에서 계산한 Q밸류 값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DQN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뭔가요? DQN에서는 저희가 여기 액션을 어떻게 선택했죠? 여기에 가장 높은 Q 값을 갖는 액션을 선택했죠. 그렇기 때문에 DQN은 Q 네트워크 하나만 있으면 됐죠. Q 네트워크만 있으면은 그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모든 액션에 대한 Q 값이 나오니까 거기서 가장 높은 Q 값을 갖는 액션을 바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지금 저희는 액션 스페이스가 컨텐츠 스페이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저희는 실제로 액션을 여기 액터 네트워크에서 직접 계산을 하죠. 그리고 디터미니스트이니까 A 값이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것을 여기다 적용을 하는데 똑같이 액터 네트워크에 여기도 타겟용 액터 네트워크를 사용한 거네요. 여기는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것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DDPG에서는 액터 네트워크와 크리틱 네트워크가 전부 타겟용이 있고 비헤이비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DQN과 동일하게 저희가 이것을 타겟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차이점은 여기에 타겟용 액터 네트워크에서 계산한 값을 바로 디터미니스트하게 집어넣는다는 것만 차이가 있죠. 오브젝트 펑션은 동일하죠. 저희가 이것을 오브젝트 펑션으로 잡았고 이것의 디터미니스틱 파르시 그라디언트를 조금 전에 저희가 계산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DPG 모델과 DQN 모델을 잘 접목을 시킨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네트워크가 4개가 있습니다. 여기 크리틱 네트워크와 액터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비헤이비어용이 있고 타겟용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4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헤이비어 크리틱 네트워크이고 이것은 비헤이비어 액터 네트워크이고 이것은 타겟 크리틱 네트워크, 타겟 액터 네트워크 이렇게 총 네트워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했던 방법대로 이 4개의 웨이트들은 같은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그대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팔러시를 디터미니스틱으로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한 가지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팔러시를 쓰게 되면은 그 안에 랜덤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랜덤성 때문에 어느 정도 익스플로레이션이 보장이 되죠. 확률적으로 앞뒤 말이 아닌 다른 부분도 조금씩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를 쓰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는 어떤 스테이시 인풋으로 들어오면 정확히 동일한 한 개의 액션만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익스플로레이션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를 쓸 때는 항상 저희가 익스플로레이션을 좀 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노이즈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액션의 익스플로레이션을 만들어 주는데 그런데 저희가 DQN을 할 때는 입실론 그리디 팔러시를 써서 익스플로레이션을 더 늘렸죠. 왜 그러냐면 DQN에서는 액션의 개수가 파이나이트 개잖아요. 그러니까 앞티말한 액션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파이나이트 개의 액션들이 있으면은 입실론 확률로 나머지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액션 스페이스와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니까 이런 입실론 그리디라는 말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티말한 팔러시가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로 정해져 있을 텐데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을 랜덤하게 고른 것이 아니라 디터미니스틱 팔러시에서 정해진 그 액션을 약간 더 좌우로 흔드는 것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낫죠. 그래서 여기서는 입실론 그리디보다는 노이즈를 줘서
약간 옆으로 움직이게 하는, 만약에 관절을 움직일 때 디터미니스틱 팔러시에 의해서 35도라는 각도가 나왔으면은 노이즈를 줘서 35.5도, 34.7도 이런 식으로 약간 흔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이즈를 주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익스플로레이션을 준 팔러시를 생각해 볼 텐데요. 이 노이즈를 더 추가를 하는데, 문제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 에피소드의 각 스텝마다 동일한 노이즈를 주면은 좀 좋지가 않죠. 각 스텝마다 서로 다른 노이즈를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각 스텝마다 다른 노이즈를 주기 위해서 이런 노이즈의 프로세스, 시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각 t 타임 스텝마다 t번째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만든 것이 이 액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 팔러시에 의해서 액션이 하나 선택이 되고, 그 액션이 컨텐츠 스페이스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이즈를 살짝 줘서 그 값을 살짝 변화를 주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익스플로레이션을 준 액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엑스트라 노이즈를 준다는 것이 차이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오리지널 DQN에서는 타겟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할 때 어떻게 했나요? 예를 들면 DQN의 수도 코드를 보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C가 있었죠. 그래서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10번을 반복한 다음에 타겟 네트워크는 그 다음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C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은 비헤이비어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100번을 한 다음에 매 100번째마다 타겟 네트워크에 있는 값을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 있는 값으로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소프트 업데이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100번째마다 한 번에 통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번 조금씩 바꾸되 100분의 1씩만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DQN에서는 지금 타겟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을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 있는 값으로 그대로 바꿨죠. 그런데 이것을 100번에 한 번씩 바꿨잖아요. 그런데 DDPG에서 소프트 업데이트를 쓰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C가 100이면 예를 들면 이 타우를 저희가 100분의 1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100분의 99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기존의 타겟 네트워크에 있는 것은 그대로 99%는 유지하되 1%만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 있는 값으로 업데이트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00번마다 완전히 바꾸느냐, 아니면 매번 1%씩만 바꾸겠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프트 업데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런 방식을 써서 타겟 크리틱 네트워크도 업데이트하고 타겟 액터 네트워크도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것이 DDPG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DDPG의 수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DQN의 수도 코드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QN의 수도 코드와 비교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DQN에서는 Q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 크리틱 네트워크가 있고 액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네트워크에서도 동일하게 크리틱 네트워크와 액터 네트워크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같은 값으로 저희가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레이 버퍼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피소드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에피소드가 시작할 때마다 여기 랜덤 노이즈 프로세스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액션의 익스플로레이션을 추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노이즈의 프로세스니까 시퀀스 형태로 나온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니셜 스테이트 이렇게 정해지죠. 그럼 이 스테이트를 가지고 저희가 액션을 셀렉트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기존의 DQN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이스트 Q 밸류를 갖는 액션을 선택을 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필론 그리디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그렇게 하지 않고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를 적용을 했죠. 뮤라는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를 적용했는데 실제로는 여기 액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액션 값을 셀렉트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익스플로레이션을 위해서 노이즈를 추가해 줬죠.
그리고 이 액션을 환경에 실행을 시켜서 그 다음으로 저희가 immediate reward와 next state를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for tuple 있죠? 이것을 replay 버퍼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DQN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죠. 이 replay 버퍼에서 미니 배치 개수만큼의 트랜지션을 샘플링을 하죠. 그럼 이 각 샘플에 대해서 저희가 타겟을 계산을 합니다. 여기 타겟을 계산한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타겟을 계산할 때도 타겟 액터 네트워크에 있는 값으로 계산을 하죠. 액션을 그걸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Q밸류 값을 계산할 때도 타겟 크리틱 네트워크에 있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타겟이 정해지면 이 타겟을 가지고 저희는 여기에서는 크리틱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합니다. 여기에는 이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쪽으로 비헤이비어 크리틱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액터 네트워크도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기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그라디언 업데이트 있죠. 이것을 사용해서 비헤이비어 액터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끝나면은 저희는 소프트 업데이트를 하기로 했으니까 매번 비헤이비어 네트워크 업데이트 할 때마다 타겟 네트워크도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기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소프트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에피소드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비헤이비어 네트워크 또 타겟 네트워크들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DDPG의 수도 코드인데요. DQN과 잘 비교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도 코드는 DQN에다가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를 적용한 DPG가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DQN과 서로 달라진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DDPG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